봅시다. 357쪽에 만풀개념 7번부터. 그리고 그 숙제가 밀리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강제로 부르게 될 거고요. 저 다음 주부터 금요일날 강제로 부를 거고, 뭐 금요일날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하시면 월요일날 10시에 부를 거예요. 알겠죠? 월요일 10시에 부르든 뭐 목요일 5시에 부르든 일찍 다 부를 거니까 해오세요. 왜냐면 그 숙제를 안 하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업을 못하면 보충을 할 거니까. 자꾸 힘들게 하지 좀 마세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드니까 좋게 갑시다. 너네만 푸는 게 아니라 나도 풀어. 응? 너네한테 61문제 숙제를 내주면 나도 61문제 풀어야 돼. 근데 너네는 확통이랑 미적만 하잖아. 난 고1 거 풀고 고2 거 풀고 고3 거 풀고 다 푼다고. 할 수 있어. 알겠지? 봅시다. 맞풀기 느낌 7번부터. 저번 시간에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었고요. 7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모평균이 30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전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텐데 X바가 3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77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보시면 여기서 전체가 X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포가 있고 평균이 30,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 내가 여기서 크기가 16인 애를 뽑았다. 크기가 16인 애를 뽑았다. 그랬을 때의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보시면 전기분포를 따를 거고 모평균과 평균은 일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지금 시그마인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은 거죠. 그래서 4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얘를 가지고 전기분포를 그려보시면 이래가지고 전기분포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 가운데가 30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3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32가 뭐 여기 있으면 3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은 요만큼이죠. 그치? 그럼 요 왼쪽은 0.5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여기는 0.5를 빼면 0.4772가 되겠죠. 됐죠? 그렇죠. 그러면 0.4772에 해당하는 Z 값은 2.0이니까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2.0, 즉 2가 된다라는 거지. 2가 된다라는 건 30부터 두 칸을 갔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편차가 2죠, 2. 그렇지? 근데 2인데 표준화 시켰을 때 2라는 건 얘가 몇이 되는 거다? 1이 된다라는 소리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시그마가 몇인 거다? 4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결국 확률도 표준화시켜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8번 보시면 A고등학교의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내가 그 학생의 몸무게를 X라고 했을 때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그 정규분포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6이다 이렇게 쓰고 나서 거기서 내가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A고등학교 학생 중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9명을 추출을 했어. 그때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쓰는 거고요. 그 X바는 정규분포의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얘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루트 9로 나누면 2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549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니까 X바가 54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니? 뭐가 끄덕끄덕이야. 뭐가 끄덕끄덕. 그냥 생각 없이 물어보면 그런 거니? 네. 그게 아니라 X바라는 애는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요. 평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재 중량인 549kg는 뭐야? 전체 중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럼 그 말은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전체를 그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근데 전체가 549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 거고, 근데 그러면 우린 얘를 그 표본의 크기가 9니까 9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다. 6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다. 괜찮나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구해보시면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고 요 가운데가 60일 거고요. 우리는 6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싶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편차가 1이고 지금 우리는 표준 편차가 2니까 2로 나눠주시면 얘는 0.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0.5에 해당하는 확률은 요만큼은 0.1915가 될 거고 요 색칠된 부분은 뭐야? 0.308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이에요. 평균. 알겠죠? 그래서 전체가 나왔을 때는 개체수 또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726번 같은 거에 감자 25박스의 무게 총합이 뭐 X다라고 돼 있고 X가 50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돼? 500을 25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표본 평균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에 표본 평균의 확률과 표본의 최소값 구하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정규분포 n이 있다. 그 n은 13,4라는 n인데 거기서 n을 n만큼 표본의 크기 n만큼 추출했대요. 그럼 뭐 이렇게 쓸게요. x라는 애가 있고 정규분포 n이고 13,2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거기서 내가 n만큼을 추출을 해서 x바라고 쓸 거고 정규분포고 13의 루트 n분의 2의 제곱 뭐 이렇게까지 쓰겠죠.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자동이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보는 거야. x바가 12와 14 사이일 확률인데 12와 14는 지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애들이지. 그치? 그치? 그러면 결국 쟤를 그냥 반으로 나누면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가운데에 13이 있을 거고 14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이 면적이 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0.4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지? 그런데 지금 보면 0.45에 해당하는 Z값이 1.65라고 나와 있어요. 1.65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 면적이 딱 0.45일 때가 1.65니까 얘는 1.6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확률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즉 14를 표준화시켰을 때 뭐야? 편차는 1 나누기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2를 했을 때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1.6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내가 얘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n인 거고 그럼 2를 반대로 넘기면 3.3인가요? 이렇게? 그럼 양변을 제곱하시면 n은 3.3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 3.3의 제곱을 해보시면 10점 얼마 나와요. 10점 얼마. 그래서 n은 1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수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728번 풀어보실래요? 728번. 729번은 똑같은 문제라 728번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아니야? 봐줘? 알겠어. 728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직장인 중에서 이미 추출한 n명의 표본 평균이 x바고 x바가 7.76에서 8.24 사이일 확률이 0.6826이다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지금 평균 8을 기준으로 2.4, 2.4가 가고 있는 거지. 좌우로. 그러니까 대칭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반으로 나누면 0.3413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표준화시켰을 때 0.3413 1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로 표준 편차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알겠죠? n 구하시면 돼요. 그걸로. 지금 8이고 편차가 지금 0.24잖아. 편차가. 평균이 8이니까. 근데 0.24가 날 때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0.24겠죠? 그치? 표준 편차가 0.24인데 지금 원래 표준 편차가 1.2니까 몇으로 나눴는지가 나오죠. 그거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해보세요.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정규분포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모평균의 추정인데
모평균의 추정인데 원래는 이제 여기다 더 있었는데 아주 고맙게도 다 날라갔으니까 얘만 딱 아시면 돼요. 얘만 딱 아시면 돼요. 근데 얘를 하기 전에 너네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면서 이상함을 느낀 적이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풀었으니까. 그치? 근데 어떤 이상함을 느꼈어 그러면? 아, 안 풀려서 이상해? 봐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게 전수조사랑 표본조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표본평균이라는 애는 표본조사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표본조사를 왜 한다고 배웠어? 표본조사는 왜 하는 거야?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표본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문제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러면 표본평균의 범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뭘 줘? 전체를 주죠.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거야 수학 문제를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인데 전수조사에 대한 데이터 값을 준다고 너네한테. 말이 안 돼. 그럼 왜 해 표본조사를? 맞죠?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조사는 왜 한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때 한다. 그럼 표본조사를 내가 했어. X바를 구했어. 표본평균을 구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추정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적 추정이라는 애고 원래 통계적 추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모평균의 추정만 배운다. 그러니까 결국 표본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추정하는 거다. 라는 거고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표본평균 얘기하면서 아가토스 얘기를 했으니까 또 아가토스 얘기해 봅시다. 들리진 않겠지? 근데 뭐 별거 아니니까. 아가토스라는 학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전체 조사를 했었죠. 그치? 근데 원장님이 또 이렇게 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원장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아가토스 학생들 전체 평균을 조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시킨 거지, 일을 시킨 거지, 나한테. 일을 시켰어. 근데 내가 귀찮은 거야. 원래는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그래서 하겠다고 하고 와가지고 하한관만 조사를 딱 한 거야. 근데 내가 하한관을 딱 조사했는데 50점이 나온 거지. 평균이 50점이었대.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다 조사했는데 평균이 50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맞아 틀려? 틀리겠지. 틀리는 순간 난 잘리겠죠. 그쵸? 그래 가가지고 한 것만 딱 조사해놓고 가가지고 50점이에요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의 표본만 지금 조사를 한 거야? 하나의 표본만? 전체를 조사하고 싶은데 하나의 표본만 조사를 한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원장님한테 가서 뭐라 얘기해야 될까? 여기를 조사했더니 50점이 나오니까 대략 전체 평균은 한 40점에서 60점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추정치니까 범위의 형태로 나오겠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는 30에서 한 70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20에서 80 사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추정이다 보니까 봐봐. 내가 하나를 조사했고 얘가 표본평균인 거잖아. 그 표본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다 보니까 뭐의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값이 아니라 범위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범위를 우리는 앞으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뢰 구간이란 소리가 뭐야? 모평균이 전체 평균이 뭔지 모르겠어. 그치만 내가 하나의 표본평균을 가지고 추정치를 내보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모평균 M이 있어. 그 모평균 M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클까? 여기에 있을 확률이 클까? 여기에 있을 확률이 클까? 셋 중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가장 큰 게 뭘까? 얘겠죠. 맞지? 여기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하한관 애들이 너무 못해 공부를. 너네 아니야. 10년 뒤. 너네 이제 성인 다 되고 10년 뒤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하한관이 너무 못해. 그래서 진짜 평균을 따져봤더니 진짜 평균이 80점이야. 그럼 여기엔 없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왜? 신뢰 구간이 작기 때문에 없을 확률이 더 크겠죠. 있을 확률이 작아지겠지. 그럼 신뢰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도 같이 커지죠.
그 확률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불러요. 그럼 신뢰도와 신뢰 구간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인 거야.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야.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어? 신뢰도가 이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률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 신뢰도를 점점점 키우다 보면 이 신뢰 구간이 점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신뢰도가 100% 되면 뭐가 되겠어? 0부터 100까지가 되겠죠. 뭔가 신뢰도라는 말에서 오는 게 신뢰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라는 뭔가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신뢰도를 내가 100%로 키웠어. 그럼 뭐가 돼? 가서 얘기하는 거야 또. 하원의 평균이 50점인데요. 뭐 전체 평균은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겠죠.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신뢰도가 100%인 조사는 의미가 없는 조사인 거예요 사실. 의미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가 대표적인 표본조사거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런 거야. 1번 후보가 있고 2번 후보가 있어. 여론조사를 딱 했어. 결과가 누군가였더니 둘 중 한 명이 이기겠죠. 그게 신뢰도 100%야. 당연히 그런 거잖아. 당연히 그런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100%인 조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신뢰도를 95% 내지는 99% 조사를 해요. 보통은. 아 근데 99%도 너무 크지 않느냐.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신뢰도 99%라는 건 오차율이 1%라는 거야. 오차율이 1%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게 너무 크니까 좀 줄여봐. 만약에 신뢰도가 80%야. 신뢰도 입장에서 80%로 보면 되게 커 보이거든? 근데 오차가 20%라는 건 신뢰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사실 그 조사를. 오차가 20%나 된다는 건. 너네가 나중에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공대를 가거나 특히 대학원을 가면 실험을 되게 많이 해요. 실험을. 근데 오차가 5%가 넘어가면 실험을 파기해요. 실험 조사를. 실제로. 왜냐면 대학생 때는 대학생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조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사들이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그냥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을 쓰는 거고 그 차이인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사가 있어 대학생 때 근데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오차율이 5%가 넘어가면 교수님이 이제 파기를 해요. 그 조사를 다시 하라 그래요. 너네가 이제 뭐 변수 통제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자꾸 95% 99%가 나오는 게 오차가 5%가 넘어가는 조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5% 99%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그 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 푸는 거잖아. 그래서 뭐 80%도 나오고 뭐 75%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이해되셨나요? 신뢰도라는 의미 그리고 신뢰 구간이라는 의미 그런 거 나오는 거 결국 추정치다 보니까 범위를 구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가 이제 신뢰도와 신뢰 구간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결국 알아야 되는 건 그래서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할 거냐 통계에서 95%짜리 신뢰 구간과 99%짜리 신뢰 구간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게 여기 지금 책에 이런 공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95%의 신뢰 구간과 99%의 신뢰 구간이 얘다. 사실 얘만 외워서 풀어도 문제는 다 풀려. 그래도 이걸 무작정 외워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얘가 100% 이해되지 않으셔도 돼요. 100% 이해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좀.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좀 복잡하다 보니까 100%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느낌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차피 얘를 증명해라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쟤를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일단 신뢰도와 신뢰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걸 가지고 내가 정규분포를 하나 그려볼 건데 정규분포를 어떤 정규분포를 그릴 거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를 그릴 거예요. 표본 평균에 대한 왜? 전수조사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전수조사를 안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추정이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생각을 해봐. 표본조사를 할 거야. 근데 내가 모든 표본을 다 갖다가 조사를 해. 그게 전수조사지 사실. 내가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할 거야. 근데 내가 1000명씩 5천만 명이 될 때까지 다 뽑아. 그게 전수조사 아니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가지고 내가 정규분포를 그리긴 하지만 전부 다 조사한 건 아니야 지금. 알겠죠? 그 가운데 모평균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다 조사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모평균을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모평균이 가운데 있을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은 몇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표본을 골랐어. 여기를 x1 바라고 해볼게. 거기에 대한 표본 평균이 어떤 하나의 집단을 골라서 예를 들어서 하원관을 골랐어. 그 하원관의 평균이 여기 있대. 그걸 가지고 내가 신뢰 구간을 설정을 해본 거야.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이 50점이래. 근데 그 50점을 가지고 신뢰 구간을 뭐 30점에서부터 70점까지로 내가 설정을 해본 거야. 그러면 그 30점에서 70점 사이에 이 모평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맞지? 그러면 신뢰도 95%라는 건 신뢰도가 95%라는 건 내가 어떤 신뢰 구간을 설정을 했을 때 95%의 확률로 얘가 그 안에 있어야 돼, 모평균이.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내가 어떤 표본 평균을 설정을 했어. 그리고 신뢰도를 95%로 할 거야. 그럼 그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95%짜리 신뢰 구간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그 안에 표본 평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확률이 95%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있을 확률이 95%짜리가 95%의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x1에 대한 신뢰 구간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거고 또 뭐 x2에 대한 신뢰 구간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거고 포함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애들도 있겠죠. 그치? 그럼 이 x2, x1 봐 이런 애들이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포함하지 않게 되겠죠. 신뢰 구간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지금. 얘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포함을 하지 않을 거야. 맞지? 그럼 그 최대치를 보고 싶은 거야. x2 바가 어디까지 갔을 때만 포함을 하고 걔를 기준으로 더 넘어가면 포함하지 않는다를 보고 싶은 거야. 그 경계값을. 그 경계값이 뭐? 신뢰도 95%짜리 경계값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 95%라는 게 확률상 따지면 0.95죠? 그치? 근데 이 정규 분포의 넓이가 곧 확률이죠? 맞죠? 그럼 0.95의 확률이라는 건 최대치로 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다? 0.475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절반이니까. 반대편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최대치를 어딘가에 찍었어. 이 최대치를 내가 뭐 x바라고 써볼게. x바라고 써볼 최대치로 갔을 때 찍은 거야. 지금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그럼 이 면적이 뭐가 된다? 0.95의 절반인 0.475가 되는 점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최대치일 거니까. 그래서 이 0.475에 해당하는 상수값, z값을 구해봤더니 그 z값이 1.96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x바를 표준화 시켰을 때 1.96이 된다라는 거고 x바를 표준화 어떻게 시켜? x바에서 뭐를 빼고 평균을 빼고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누겠지? 근데 우리 지금 x바 보고 있는 거죠? x바의 표준 편차가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치? 얘가 뭐라고? 1.96일 때가 최대치인 거야. 그럼 얘가 1.96보다 어때야겠어? 작거나 같아야겠죠. 최대치니까. 그리고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어?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걸 가지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반대로 넘기고 정리해서 가운데를 n만 남겼을 때 나오는 공식이 얘예요. 대충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겠죠? 그럼 내가 신뢰도를 올려. 그럼 뭐만 변해? 요 상수값만 변하고 나머진 그대로인 거야. 이 범위만 변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1.96, 2.58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여기를 상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차피 저 상수값은 문제에서 줄 수밖에 없어. 표준값이 표준화 상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까지가 모평균의 추정 공식이 나오는 이유인 거고 지금부터는 이 모평균의 추정 공식을 가지고 신뢰 구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결국 모평균의 추정에서 문제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방금 우리가 구한 신뢰 구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게 나오는 거고 세 번째로 오차가 나오는데 그 오차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절대값의 n-x바를 의미해요. n-x바. 진짜 실제 평균과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의 오차. 근데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을. 항상 양수만. 오차는 양수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나요? 요 세 개가 나오는데 요 세 개가 전부 다 똑같아. 뭐냐면 실내 구간은 결국 얘에 대한 얘기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거든. 그럼 뭐가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마지막으로 오차는 뭐 하면 돼? 얘를 그냥 반대로 넘기면 되죠. 그래서 오차는 항상 크거나 작거나 같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요 세 가지 문제가 나올 건데 전부 다 실내 구간 공식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평균의 추정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념만 어렵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하나만,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제 문제 풀면 이제 표정이 펴질 거야. 좀 마지막. 저 공식이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이제 그냥 느낌상 끄덕이지 말고. 뭐가 이상해? 너무 짧아? 뭐가 짧아? 1.96이 너무 짧은 것 같아? 얘들아, 표준화상, 너네 표준 정규분포표가 아마 맨 뒤에 있을 걸 있니? 맨 뒤에 보면 표준 정규분포표 있니? 없어? 그럼 궁금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너네가 궁금하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있어? 있어? 0.00부터? 쭉 있지. 그게 최대치가 3.0인가 밖에 없을걸? 3.99인가? 3.4. 그치, 3.4까지가 최대지. 그게 뭔 소리냐면 표준화 상수가 3. 몇 가지 갔을 때 100%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96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야. 이거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보통 우리가 수능을 보면 보통 표준 편차가 20 정도 나오거든? 근데 3.4만큼 가면은 끝이라는 거잖아, 거의. 그래서 대략 수학 평균이 30점 후반에서 40점 초반이 나와요. 걔를 기준으로 3칸 가면 거의 끝이라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한 칸이잖아. 표준 편차 하나가 한 칸이잖아. 표준 편차가 보통 20이 나온다는 게 거기서 3칸을 가면 100점이란 소리야. 확률이 표준화 시켰을 때 3칸 정도 가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알면 대략 평균이 몇인지도 알 수 있어. 표준 편차 가지고 3칸보다 조금 더 가면 평균이 나와. 그런 식인 거예요. 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1.96이랑 2.58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무튼 그런 건데 다른 데로 샜네. 무튼 뭔가 이상해야 돼. 또 안 이상하지. 평균이 어떻게 음수야? 얘가? 그러니까 요 전체가 그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봐봐. 표본조사 왜 한다고? 그래, 힘들었어. 전수조사 못하니까. 근데 저기 있는 시그마는 뭐야? 모 표준 편차예요. 저기 있는 시그마는. 맞잖아. 저기 있는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야. 모 집단의 표준 편차야. 근데 우린 표본조사를 하는 게 전수조사를 못해서야. 전수조사를 못하는데 모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어? 현실적으로 알 수 없죠? 뭐 수학 문제에서는 알 수 있어. 문제에서 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풀었고. 현실적으로는 못하지.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쓸까? 여기에다가 S를 갖다 써요. S가 뭐야? 표본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한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야. 그렇게 해도 된대. 뒤에 가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시그마 대신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그 말뜻이 뭐냐면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한 집단의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전체 표준 편차와 그 집단의 표준 편차가 거의 같아질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너네 이제 예시로 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총 30명씩 300명이 있어. 그럼 전체를 했을 때 표준 편차와 내가 한 반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그 표준 편차가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표본 표준 편차를 그냥 시그마 자리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통계적 추정에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개념 설명은 다 한 거고요.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고 결국 문제 풀 때는
공식 가지고 쓰기만 하시면 돼요. 문제 봅시다. 문제 볼게요. 맞풀 개념기 1번에.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야. 이 문제가 현실성이 없어요. 왜?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거든. 그럴 거면은 그냥 전수조사해서 하지 왜 추정을 하냐는 거야. 무슨 누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원장님이 나한테 시켰어. 근데 원장님은 답을 알고 있어. 제일 무섭죠.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 60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50점이요! 가져갔어. 그럼 실망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답을 알고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무섭잖아. 그런 거야, 그냥 지금. 보시면,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에서 내가 N명을 이미 추출했어. 그러니까 이미 추출을 반복하는 게 아니야. 그냥 딱 한 번 했어. 이미 추출 한 번 했어. 그걸 가지고 조사했더니 평균이 42분이다. 그러니까 얘가 X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평균의 95%짜리 신뢰 구간이 얘래. 그러면 이 한쪽은 상한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상한선은 뭐라고 나오는 거야? X바의 플러스에 K인데 95%의 상수가 1.96이라고 나와 있죠. 0.95라는 게 95%라는 뜻이고 그때의 상수가 1.9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96을 쓰시면 K의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시그마 자리에 뭐를 집어넣고 10을 집어넣고 얘만 구하면 되는 거고 이 X바 자리에 42분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 45.92가 된다라는 거예요. 92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푸시면 되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은 이제 표본 평균을 줬지만 표본 평균을 안 줬어. 그 대신 표본 평균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언제? 어차피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의 길이 구간의 길이는 뭐였어? 2K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즉 표본 평균을 뭔지 몰라도 구할 수 있는 건 구간의 길이에요. 또 표본 평균을 뭔지 몰라도 구할 수 있는 건 오차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면 돼 문제를. 모평균의 추정 문제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표본 평균을 줬어.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을 안 줬어. 그럼 표본 평균을 안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구간의 길이 또는 오차를 구하는 거야. 표본 평균을 줬어? 그럼 지금처럼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문제가. 괜찮나요?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계산이 뒤로 가면 갈수록 지저분해질 거예요. 소수점 때문에. 아무튼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맞풀이 개념이 2번에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무게는 평균 M이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의 400개의 무게를 측정했더니 그러니까 400개를 뽑아서 측정을 했더니 평균이 54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었더라. 그랬을 때 스마트폰의 전체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이 M은 뭐일 것이다. 일단 전체를 다시 표본 평균에 대한 540이고 더하기 95%니까 상수가 1.96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540에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것이고 그냥 공식 쓰시면 그 다음에 N이 지금 개수가 400개니까 여기가 20 여기도 20 들어갈 거고 그 다음 표본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돼 있는 거죠. 괜찮니? 원래는 시그마와 표본 표준 편차는 다를 거지만 집어넣어도 된다고. 왜? N 값이 400으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400으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기 적혀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알려져 있다. 증명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애들도 뭐 크게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맞풀기 게임 3번 볼게요. 보시면
모평균 m이 있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58.56에서 65.44이다. 그랬을 때 시그마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보시면 그럼 m을 구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한 건데 표본 평균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모르는데 쓸 수 있는 건 구간의 길이 아니면 오차인 거야. 근데 지금 뭐 오차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뭐야? 구간의 길이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야? 누가 한숨 쉬었어? 65점. 어차피 계산은 내가 할 건데. 어느 걸 빼시면 6.88? 맞죠? 6.88?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6.88인데 6.88이 뭐다? 2 곱하기 그 상수 99%의 상수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이 지금 36, 즉 6이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3 이렇게 약분하면 83, 24, 6 이렇게 소수점 없애고 시그마는 86분의 688 그럼 몇이니?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밑에 문제들도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근데 그냥 넘어가긴 아쉽죠? 아니요. 738번 한번 풀어보세요. 738번. 그럼 넘어갑니다.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확통이 끝난다. 그치? 안 끝날 것 같았던 확통이 끝난다. 봅시다. 너플 게임 4번에 어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는 표준 편차 4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 평균을 m, 그 다음에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재라고 했을 때 b-a의 값이래요. b-a가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죠? 신뢰 구간의 길이. 그게 0.4 이하가 된다. 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인데 지금 95%인데 안 나와 있네. 너네 책에 나와 있니 혹시? 상수, z값. 안 나와 있어? 책에도? 항상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학교 시험에는 보통 얘를 2라고 주고 얘를 3이라고 주는 경우가 많아. 95%를 2라고 주고 99%를 3이라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계산이 지저분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안해가지고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너네 그 시험지에 첫 장의 왼쪽 귀퉁이에 뭐 객관식 몇 문제, 서술형 몇 문제 적혀있는 거 본 적 있어? 거기에 적어놓은 적도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첫 장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라 쭉 적혀있고 뭐 수학 해놓고 뭐 과목 코드 적혀있잖아. 뭐 11 뭐 이렇게 적혀있잖아.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여기 네모칸에 뭐 객관식 몇 문제, 서술형 몇 문제 뭐 이렇게 적혀있는 거 있어. 거기에 적어놓은 적도 있어. 거기에. 과학도 그런 적 있어. 그 중력 가속도를 9.8로 하죠. 근데 시험에서는 많이 10으로 하잖아. 근데 여기다가 10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문제는 안 적어놓고. 근데 애들이 요걸 안 읽은 애들이 다 뭐로 풀어? 다 9.8로 풀어. 그리고 1, 2, 3, 4, 5번 보기에 또 9.8로 푼 답이 있어. 그런 적도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런 적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쪼잔하게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튼 당하셨나요? 난 안 되겠어. 나는 뭐 다 풀지. 무튼 95% 1.96이라고 항상 줍니다. 보통 이제 2라고도 많이 주고 꼭 확인하세요. 그랬을 때 여기 만약에 안 적혀 있으면 확인해. 아니면 적혀 있을 거니까. 곱하기 루트 n분의 지금 n이 안 적혀 있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4라고 돼 있네요. 근데 얘가 0.4
이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계산이 가관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0.1이고요. 여기 루트 n 넘기면 루트 n이고 0.1을 반대로 넘기면 2 곱하기 19.6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39.2가 되겠지?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뭐 해야 돼? 39.1을 제곱하셔야 돼요. 빨리 해. 39.1 하면 몇일까? 몇일까? 1500 36. 되게 빠르네. 되게 빠르네.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하면. 그러니까 n은 뭐다? 1537보다 3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이니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자꾸 2로 주는 거야. 저런 것 때문에. 저런 게 너무 지저분한데 학교 시험에서 저렇게 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지저분하게 내고 싶으면 내겠죠. 근데 보통은 2 또는 3으로 줘요. 2 또는 3으로 준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애들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이랑 6번까지 하면 끝났나요? 5번, 6번 봅시다. 드디어 확통이 끝나요. 길고 길었던 확통이. 미적은 어디 하고 있니? 이제 적분 들어가? 적분이 진짠데. 적분이 진짠데. 적분부터가 진짜 재밌거든. 응? 적분부터가 진짜 재밌어. 왜냐면 미분을 할 줄 알아야 할 수 있잖아. 적분은. 그래프를 그려야 적분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적분은 입체를 적분하기도 해. 저 미분 못하는데 미분 못하는? 잘하잖아. 구분 구조법이라고 해가지고 적분이 뭐야? 적분이 이렇게 생긴 거를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다 얇게 썰어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한 거잖아. 적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지?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이제 괴상한 도형이 있어. 뭐 이제 괴상한 입체가 있어.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도형이 있어. 그럼 내가 얘를 한 층 한 층 자르는 거야. 얇게. 한 층 한 층 얇게 썰어. 그리고 그 한 층 한 층 얇게 썬 넓이들을 다 더해. 그럼 뭐가 돼? 부피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평균값 구한 다음에 평균 5처럼 해가지고. 그건 불가능하지. 있던데 실제로 구하나? 그건 대학 가서 배우는 거고. 근데 한 층 한 층 썰어가지고 다 더하는 거야. 대학 가서는 뭘 배워? 대학 가서는 그냥 이걸 썰어서 더하는 게 아니야. 썰어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체를 적분해. 입체가 3차원이죠. 그래서 인테그랄을 해놓고 dx, dy, dz가 있어요. 그리고 인테그랄 기호도 이렇게 써요. 입체를 적분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1학년 1학년 미적분, 미분적분 1학년 때 배우나? 대학 1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 미분적분학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이에요. 기본. 공대의 기본. 공대의 기본이 저거예요. 저거 하고 이제 흐르는 물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고 흐르는 액체에 대해서 뭐 속도도 계산하고 뭐 그 적분도 하고 그 힘이 얼마인지도 계산하고 물리에서. 그래서 대학 물리학에서 하고 뭐 그래 다양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때려쳤어. 대학 가서 아무튼 그런 건데 재밌어요. 그런 거 재밌는 거 많이 하니까 일단은 미적분 열심히 해두세요. 미적분. 이과인데 미적분을 안 하고 대학을 가면 정말 고생합니다. 근데 너네는 미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적분이 뭐가 의미 없어. 그리고 적분 있잖아. 적분법 배울 거야. 적분법. 부분적분, 뭐 치환적분 이런 거 배울 거야. 그게 중요해. 대학 가서. 그러니까 저거 하는 거 있지. 저거 그냥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고 그 안에 것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적분법들이야. 그게 중요해. 미분은 다른 게 없어. 미분은 그냥 똑같아. 함수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미분법만 배우면 되는 거고 적분법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그대로 대학교 때 씁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그걸 안 해줘. 중간 과정을.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넘어가. 그 중간 과정은 너네가 해야 돼. 그런 거니까 고등학교 때 적분법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못해요. 대학 가서. 무튼 그런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 나처럼 뛰쳐나오지 마시고 뛰쳐나오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끝까지. 요즘에 5번에
표준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 M을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용하여 신뢰도 알파 %로 추정을 했을 때 제다. 일단 지금 알파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알파 값에 대한 상수값은 있겠죠, 분명히. 그랬을 때 B-A의 값이 2래요. B-A 값이. B-A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2 곱하기 어떤 상수 K 곱하기 루트 N인데 루트 N이 16이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4분의 시그마가 4라고 돼 있네요. 가 몇이다? 1이다. 그럼 K는 몇이라는 거다? K는 2분의 1이라는 걸 준 거다. 그랬을 때 걔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D-C의 값이 2래요. 그럼 D-C의 값도 마찬가지로 길이니까 2 곱하기 K 2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을 때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워지니까 루트 N은 뭐가 된다? N은 4가 된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직접 구해야 될까? 신뢰 구간의 식을 잠깐만 좀 뜯어볼게요. 봐봐. 신뢰 구간의 식은 x바에다가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거고, 그 다음에 x바에다가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잖아. 맞죠? 그럼 얘를 좀만 뜯어보면 잘 봐. 표준 편차가 만약에 2배, 3배가 돼. 표준 편차가. 그러면 이 길이가 점점점 커지겠죠? 맞지? 그러면 길이를 보면 어차피 얘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길이의 입장에선. 그러면 표준 편차가 2배, 3배가 되면 길이도 2배, 3배가 되겠지. 반대로 루트 n이, 정확히는 n이 4배가 되면 전체는 그럼 몇 배가 되겠어? 2분의 1배가 되겠지. 2분의 1배가 되겠지. 루트니까.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몇 배가 됐어? 길이가?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됐어. 근데 우린 뭐만 변했어? 표본의 크기만 16에서 바뀌었어. 그치?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되려면 얘가 몇 배가 돼야 돼? 4분의 1배가 돼야겠죠. n 값이. 루트 n이 2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다시 얘가 2배가 된다는 건 얘는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고, n은 그러면 4분의 1배가 돼서 4가 나오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이제 반비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 표준 편차는 비례, 신뢰 구간이랑 비례, 그 다음 n은 반비례인데 제곱으로 반비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되면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마풀견이기 6번에 뭐 쭉 나와 있어요. 정기분포가 있고, 그 정기분포를 크기가 n인 걸로 이미 추출을 했고, 그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a에서 b다. 그랬을 때를 골라라 라고 되는데, 기억!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진다? 맞는 말이죠. 신뢰도가 높으면 신뢰 구간이 커지는 거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B-A 신뢰 구간은 작아진다? 맞는 말이죠. 방금 얘기한 거죠. 반비례니까. 그다음 세 번째,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내가 2배로 늘리면 B-A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리을 알파가 95고 n이 196이면 B-A는 0.5 시그마보다 작다라고 되는데, B-A를 한번 해볼게요. B-A는 2 곱하기 95%니까 1.96 곱하기 지금 n의 크기가 196이니까 루트 n은 14 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얘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약분하면 뭐 나오니? 0.14 나올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나와? 0.28 시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0.28 시그마가 B-A이고 0.28 시그마는 0.5 시그마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뭐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드디어 확통이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확통이 끝나는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복습을 시작을 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해요? 해야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앞부분이 경우의 수 부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뭐 이제 너는 잘하니까 할 수 있어요. 잘하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딱 들고 오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